이 같은 중대한 시기에 일부 정치인, 학생 및 근로자들의 무책임한 경고망동은 이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 선동과 파괴가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으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분의 생애 가운데 운명적 전환점이 되었던 계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계기에서 남편이 실제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남편의 운명도 나의 운명도 그리고 우리의 역사도 다른 궤적을 그려왔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남편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던 그 계기들은 우연이라고나 해야 할 순간이었던 경우가 있는가 하면 책임 한 수에 목숨을 거는 남편 스스로가 만든 경우도 있고 역사의 부름처럼 찾아온 경우도 있었다. 성격이 팔자라고 한다.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도 있다. 남편의 생애를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 그 운명적 선택이라는 것이 결국 자신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외출 나와 갈 곳 없는 친구들을 자신이 챙겨주어야만 한다는 생각, 우정이나 의리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 책임감이나 보스 기질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그 유별난 성격이 생도 신분에 호기롭게 참모장집 대문을 두드리게 했고 대문을 열어주던 참모장의 딸과 수년 후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는 운명을 이끌어낸 것 같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판단에 따른 결정을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 또한 그이의 특성이다. 5.16 혁명의 소식을 접하자 위관급 장교에 불과한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혁명군 지휘자인 박정희 장군을 찾아간 일도 쿠데타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육사 생도들의 혁명 지지 시가 행진을 이끌어낸 추진력 또한 그분이니까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면 온몸을 바쳐 책임을 완수해야 할 직성이 풀리는 그이의 성격은 12.12 때에도 표출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통치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고는 해도 그 충복들이 보여준 배신과 기회주의적 처신은 묵과할 수 없다는 책임의식,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리 앞에서 남편은 목숨을 걸고 계엄사령관을 체포했던 것이다. 남편은 일찍이 청년 시절부터 나라를 위한 헌신을 자신이 평생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고 목표로 정했다. 간부 후보생 입교가 좌절되자 다시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해 군인으로서 일생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이 후임을 맡긴다고 했을 때 그 권유는 국가의 부름이고 역사의 소명이었을 것이다. 남편은 절차와 형식을 고집하는 최 대통령의 직무 방식 때문에 애를 먹기도 했지만 최 대통령의 사심없는 애국심과 헌신을 높이 받들어 왔다. 최 대통령이 남편을 후임자로 낙점했다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고사하다가 최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도 당시 우리나라가 놓여있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지도력을 갖춘 사람은 전 사령관뿐이라는 최 대통령의 판단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결정을 앞에 놓고 판단을 쉽게 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직은 생각해 본 일도 준비도 없었던 사람이 함부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던 것이다. 남편의 세 번째 운명적 선택이었던 최규하 대통령의 후임 승계 권유를 받아들이게 된 과정에 관해 내가 상세하게 알게 된 것은 최 대통령께서 향년 86세로 세상을 떠나신 2006년 10월 22일 이후의 일이었다. 최 대통령이 광주 사태의 뒷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1980년 7월 말께 그분을 불러
광주 사태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남편에게 자신의 후임이 되어줄 것을 권유했다는 사실. 남편은 너무나 뜻밖의 권유에 고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최 대통령의 권유가 강곡한 것이어서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상의했던 사실. 그리고 주 장관과 이 사령관이 입을 모아 남편의 대통령직 승계가 시대적 상황의 요청이고 군부내의 중론이라며 최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들이도록 요청했다는 사실 등 대강의 내용은 남편이 나에게 말해줘서 알고 있기는 했다. 그러나 최 대통령과 두 분만이 만나 나눴던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주영복 장관, 이희성 사령관이 남편을 설득하려 했던 논리들은 최 대통령의 국민장 연결식이 치러진 며칠 후 그 어른의 장남과 사위 등 유족 3사람이 그분의 조문에 대해 정중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연희동으로 찾아왔던 자리에서 남편이 했던 말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재임 기간 동안 최규하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신뢰와 친밀감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돈독했다고 했다. 남편이 최 대통령을 협박해 권좌에서 밀어냈다는 한간의 유언비어나 의도적인 곡해는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일 뿐이라는 점을 얘기해 주었다. 최 대통령의 후계자 선택과 권력의 승계는 참으로 명예롭고 평화롭게 합법적으로 진행된 만큼 매사를 심사숙고 끝에 판단하고 결심하는 최 대통령의 충정이 결코 왜곡되고 모욕되는 일은 없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남편은 또 최 대통령이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기록하는 일이 몸에 배이신 분이시니까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중요한 지점을 통과하실 때마다 공적 기록 외에도 개인적인 비망록을 반드시 갖고 계실 것인 만큼 그 기록들을 소중하게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편은 그 난세에 그 어른이 내게 쏟으셨던 신뢰와 내가 그 어른께 드린 충정은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최 대통령은 남편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기신 뒤 승계 절차도 끝나지 않은 8월 16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신의 사임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하신 후 서교동 사저로 떠나셨다. 최 대통령의 사임에 따라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지만 대통령 고리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한다. 남편은 서둘러 8월 22일 저녁식을 가졌다. 이어 8월 27일 제7차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운명은 그렇게 지난 25년 동안 자신의 모든 땀과 열정을 바쳐 헌신했던 군인으로서의 삶과 작별하게 만든 후 상상해 본 적도 소망해 본 적도 없는 엄청난 새 소명을 남편에게 안겨주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6월 12일 청와대에서 국가기강 확립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과 정치 발전 일정 등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공공 질서의 확립과 사회의 안정이 이룩된다면 나는 학원의 정상화와 정치 활동의 재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에 상응하는 정치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결의입니다. 조국이 분단되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북한 공산 집단의 이른바 대남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언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국민 간의 이간과 분열,
대결과 투쟁을 조장 선동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집단적 시위나 난동과 소요 등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합헌적인 정부를 타도하려는 행위는 이를 엄단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중상과 모략, 왜곡과 선동, 그리고 권모술수나 극한 투쟁 등으로 고질화된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를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안 중인 헌법 개정과 이에 따른 공명선거는 물론 정치 발전의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정치적 병폐를 서로 반성 시정하여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건전한 정치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정치 발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학생들의 면학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학원 부조리를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공부나 연구를 제쳐놓고 불법적인 집단 시위나 폭력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학생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최 대통령은 학생과 근로자를 포함한 우리 온 국민에게 다시 한번 애국심과 지혜와 단합을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 8월 16일) 오전 10시 최규하 대통령은 제10대 대통령직을 사임하면서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책임 정치의 구현으로 불신 풍조를 없애고 불행했던 우리 헌정사에 평화적인 정권 이양의 선례를 남기며 또한 국민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화합과 단결을 다짐으로써 시대적 요청에 따른 안정과 도의와 번영의 밝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애국 충정과 대국적인 견지에서 나 자신의 거취에 관한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나는 오늘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 헌법의 규정에 이거한 대통령 권한 대행권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민주국가의 평화적인 정권 이양에 있어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익 우선의 국가적인 견지에서 임기 전에라도 스스로의 판단과 결심으로 합헌적인 절차에 따라 정부를 승계권자에게 이양하는 것도 확실히 정치 발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나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에게 대립과 분열이 아닌 이해와 화합으로 대동단결하고 불퇴전의 의지와 용기로 부강한 민주국가를 건설하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도록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 대통령의 이번 사임은 새 지도 세력에게 새 역사를 이끌어갈 책임을 맡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임 성명을 발표한 이틀 후인 8월 18일 오전에 최규하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서울 서교동의 사저로 이사했습니다. 이날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은 당선 통지서를 받은 뒤 담화를 발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새 역사 창조에 신명을 바쳐 일하라는 국가적 소명에 따르는 것이라고 보고 사심없이 주어진 책무를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2일에는 서부전선 공공기지에서 전두환 육군대장의 전역식이 있었습니다. 주영복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거행된 전역식에서 정부는 전두환 장군에게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공적을 기렸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행된 이날 저녁식에서 전두환 장군은 한때 스스로 지휘하던 보병 부대를 사열했습니다. 한 세대의 현역 군 생활을 끝내고 국가 영도라는 큰 짐을 지기 위해 전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 소명에 따라 군으로부터 나라의 새 지도자가 탄생하게 된 이날, 전두환 장군은 전역사를 통해 나는 오늘 지난 30년간 정들었던 군을 떠남에 있어 과거를 향한 숱한 감회와 미래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교차하는 가운데 고별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 역사, 새 질서 창조에 신명을 바치겠다면서 새 시대를 창조하려는 우리의 결의에 찬 이상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이상을 달성하려면 첫째, 우리 역사 환경과 문화적 배경에 알맞는 민주주의를 토착화해야 하며, 둘째로는 국민 개개인이 물심양면으로 충족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하고, 셋째는 계속적이고 광범한 사회개혁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업은 국가와 민족이 존속하는 한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절대적이며 항구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끝으로 국군 개척의 험한 길을 결연히 헤쳐가겠다고 밝히면서 30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